예.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바로 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는가 했더니 추가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152명이 늘어나서요. 현재 국내 확진자는 총 8,565명입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2명이고 대구가 97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고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추이 그래프를 저희가 그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닷새 만에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 교수님, 앞으로 더 문제는 지금 대구 시내 요양병원,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있는 요양병원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진자 수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높은 것이죠.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선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소시설이나 생활시설 전수조사하게 되면은 그만큼 발굴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시설들은 한 명이 확진이 되면 그 집단이 단체로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3-4번 정도 이제쯤이면 좀 잦아들었겠지, 안심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신 것처럼 걱정되기도 하는데 집단 감염이 다시 100명대 진입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 어제부터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좀 어떨까요? 다행히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검사를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관님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별다른 증상은 없다.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그 말씀을 하셨고, 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에 처하고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의 강도나 접촉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검사에 실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글쎄요, 이도님, 보건당국의 설명도 저는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보도가 많이 됐으면 김강립 차관 그냥 검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그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접촉 강도나 접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음식점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창문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하니까. 그리고 그 환기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죠. 예. 악수를 했느냐 여부는 조금 지금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그 야당에서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같은 그 세미나에 참석한 분이 확진이 되니까 스스로 가서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명쾌하게 클리어할 필요가 있는데 김 차관이 만약에 그 검진을 안 받으면은 혹시라도 지금 그 중대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 차관이 만약에 확진이라도 되면은 정부에 너무 타격이 커서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거나 또는 악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일수록 명쾌하게 국민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검진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서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김강립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분당 재생병원장을 접촉한 그 간담회, 사실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의 허점이 이곳저곳에서 노출됐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혜식 평론가님. 이날 13일 서울의 중심에 있는 한 한정식 집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 솔선수범해야 할 이 컨트롤 타워들이 뭔가 방역의 허점을 보이는 화면들이 계속해서 노출됐다. 이런 평가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그나마 병원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제 당국이 내놓은 규정을 보게 되면 안전한 실외나 또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병원 관계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예. 그런 병원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2m 간의 간격도 아니고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보시면 김강립 차관이 한 인사와 악수를 나누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방송 끝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악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악수를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침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지침을 만드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에게 앞서 모범이 되어야 될 이 보건당국의 책임자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병원 관계자들 모이고 보건복지부 사람들 모이고 공무원들 모이는 대면 회의 자체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화상회의가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모아서 한 장소로 특히 병원장들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자신들 병원의 방역이나 의료진들 챙기기 바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차관이 부른다고 서울의 한정식 식당까지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대면 회의하는 것은 좀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가 이런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보였던 저 간담회 그날은요. 격리 해제된 사람이 확진된 사람을 넘어선 그러니까 한 줄기 좀 빛이 보이던 때였습니다. 좀 반가운 뉴스일 수도 있는데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동안 110명이 발생을 한 반면에 격리 해제가 처음으로 그 확진자를 뛰어넘는 177명의 격리 해제가 나와서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시작된 날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조금 좋았을지 몰라도 신 교수님, 회의 분위기를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크 악수를 제외하고더라도 사회적 거리는 2m도 안 지켰다라는 댓글들을 저희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실내에서 회의하면서 2m 거리 유지하면서 하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마스크 기준도 실내에서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느냐의 지침이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긴 한데요. 예. 정부에서는 우선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원칙은 내가 기침이나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쓰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특히나 병원장인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자를 통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스크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당국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왜 회의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느냐.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근거는 저희가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습니다. 특별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저희가 의무화하지는 않고 그런 모든 이제 정부 회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당국은요. 국민 개개인이 1차 방역망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침, 신뢰, 일관성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전국에서 이도원 의원님. 그런데 글쎄요. 정부 당국도 물론 지금 워낙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으니까 회의는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너무 붙어서 마스크 없이 회의하는 게 확진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많은 조간 신문이 어제 열렸던 원탁회의 사진을 냈는데 예. 참석자들이 다행히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발언하는 이제 문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는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의할 때 발언을 할 때 비말이 튈 확률이 가장 많죠. 그래서 오히려 회의 중에 발언을 할 때 마스크를 더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같은 날 어제 정세균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화면을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 총리가 최근 여러 행사에서 마스크를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메시지, 마스크 꼭 써라, 손 꼭 씻어라, 사회적 그 거리를 유지하라, 이거를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마스크가 부족한 사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예. 국민들한테 그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뭐 썼다 벗었다 헷갈리기는 이제 컨트롤 타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총리를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이제는 좀 지침을 확실히 내리고, 그리고 김감리 차관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자가격리나 컨트롤 타워에 생기면 안 되니까 확실한 좀 메시지를, 일관성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답답하죠. 마스크 쓰고 있으면. 하지만 정부가 소위 이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권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적어도 총리를 비롯한 최고위직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논란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분을 책임지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기본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가라는 고민이 많이 있고요. 예. 다 아시지만 대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고 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정부도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내서 하나의 좀 일관된 사회적인 규율이나 문화들을 만들어내야지 국민들이 그걸 좀 보면서 하나하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라는 확진 사례가 없었다면 아마 한국도 지금 유럽과 유사하게 지금 팬데믹 초입 단계라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선제적이고 아주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저렇게 관료들이 지금부터 저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관력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3주 전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정부가 얘기했었는데 3주 후에 한 30%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과거와 같은 관료적인 행태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화로 해서 좀 관료들이 모범을 보이고 선제적인 좀 예를 드는 모습들을 보여서 좀 국민들이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